삼세상 기획기고 사인에게 듣습니다. 세종 GM 부품물류센터 120명 집단해고 사태.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있는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연구실장에게 듣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오민규라고. 예. GM은 아시다시피 2018년에 군산공장을 폐쇄했는데요. 한국 역사에서는 완성차 공장을 폐쇄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연말에 디자인센터, 엔지니어링센터를 연구개발법인으로 분리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축소 구조조정을 해나갑니다. 특히 그 구조조정이 집중된 쪽이 정비 부문 그리고 물류 부문인데요. 원래 3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천, 창원, 세종, 이제 세종 하나가 남은 상태에서 거의 막바지 구조조정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지난 11월 7일에 국내 9곳에 달하는 직영 정비사업소를 전부 내년 2월 15일자로 폐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물류와 정비 파트의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세종물류센터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창원에 있는 물류센터가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류센터 폐쇄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거고 그것에 담긴 의미나 효과 등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 GM 물류 사업 경우에 제가 이제 그래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그 이유는 물류 사업에서 남는 이익이 수천억에 달합니다. 물류 사업에서만 돈이 남는 건 아닌데요. GM은 물류 사업에서 수천억의 이익이 남도록 사업 전체를 설계해 놨습니다. 3개의 물류센터 이제 수익이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건데, 이거를 세종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 거죠. 이를테면 2019년에 인천물류센터를 폐쇄할 때는 자기들이 스터디를 해보니까 3개의 물류센터보다는 2개의 물류센터가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인천물류센터 업무를 세종물류로 통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반대했고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9년에 폐쇄가 되었고요. 근데 다음 해에 말을 바꿉니다. 2020년에 다시 스터디를 해보니 2개의 물류센터가 아니라 1개의 물류센터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아니 1년 전까지만 해도 3개의 물류센터보다 2개가 낫겠다 해놓고 말을 슬쩍 바꾸는 거죠. 그때는 훨씬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인천물류센터에서는 너무 급작스럽게 당하는 것이었고, 창원물류센터 폐쇄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생산직, 사무직, 정비직 모두가 단결해서 싸웠고, 지부, 지회가 모두 일치 단결한 투쟁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1년여 동안 폐쇄를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막아내지 못하고 2021년에 폐쇄를 당하게 돼요. 이제 마지막 세종물류센터가 남아있는 상태. 해주신 말씀 중에 그 물류센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전국의 물류센터를 모두 폐쇄하고 지금 세종으로 일을 다 몰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전국의 그 물류센터 일을 다 감당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는지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GM은 창원 그 공장이 있고 부평 공장이 있고 요 인근에 보령 공장이 있는데요. 그 3개의 생산 공장 중심으로 그 서플라이 있습니다. 창원과 부평 인근에 물류센터가 하나씩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인천물류센터와 창원물류센터가 있었던 것인데, 세종물류센터는 국내 AS 부품을 위한 물류센터라기보다 수출 차량에 들어가는 AS 부품 다루는 거에 특화된 센터예요. 세종물류센터는. 즉 부평과 창원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세종으로 일원화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수 줄이겠다라는 의도, 즉 수출에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의도로 읽히고,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역시 사실 내수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내수를 줄이고 수출 중심으로 이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것에 최적화시키는 것이고요. 종국적으로는 세종물류센터까지 외주화를 해서 물류 부문에서 남는 수천억의 돈을 미국 본사로 직접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 GM의 공급망 연석회의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조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인천 물류센터 폐쇄를 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조직을 하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창원 물류센터 투쟁할 때는 다행히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했고, 비록 물류센터에 남진 못했지만 현재 생산공장의 정규직으로 복직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창원물류센터도 1년 이상 저항하긴 했지만 막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부족했을까? 비정규직까지 조직했고 단결까지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부족한 것을 찾아낸 것이 부품사, 공급망에 있는 노동자들 단결까지는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각에 이르게 되었고, 그 자각 속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완성차, 부품사,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전부 다 하나의 질서로 조직해서 단결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실이 한국GM
GM 공급망 연석회의로 나오게 된 겁니다. GM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세종물류센터가 직영화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직영화는 왜 해야 되는 건지, 의미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투쟁을 해야 이길 수 있는지 한 말씀만 더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고 짧게는 1년, 길게는 15년, 20년 일했던 노동자들이고 일감이 있을 때만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업무는 직영 내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GM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 관련한 정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도급직, 사내하청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 여기가 여전히 도급직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외주화라고 하는 것,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차질이 빚어지게 되자 이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발탁 채용이라고 하는 미명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쪽을 더 말 잘 듣는 비정규직으로 완전 외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고용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에서 철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 약 줄잡아 20만 명에 달하는 공급망 전체 고용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내수시장을 철수한다는 것은 조만간 한국시장 자체에서 철수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전초전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패가 어떻게 갈려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종물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명만이 아니라 한국 GM 공급망 20만 노동자들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세종물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의 제조업 역량들 그리고 숙련 역량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느냐라고 하는 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12월 1일자로 이제 120명의 세종 부품물류센터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요. 동지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의 급소가 바로 나의 급소다. 노조를 만든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급속도로 벌어진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들이 엄청나게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단결을 공고히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씩 자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으로 달려갈 것이고 함께 승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연구실장님이셨습니다.